3.1절 날 한국 해군의 수상함 전력에 대한 정리 영상을 올렸죠. 댓글들을 봤는데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해군을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해군 출신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손원일 제독이 독립운동가였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서 이런 따뜻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수상함 전력만 소개하고 다른 전력은 소개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 혹은 해군 문제점이나 타국군이랑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서술이 부족해서 아쉽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그 외 보다 보면은 대가리가 초등학생 수준인 댓글도 몇 개 보이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영상 준비할 때만 해도 우리 해군, 해상자위대, 중국 해군 이 전력들을 싹 다 조사해봤어요. 특히 우리 해군이 경쟁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 자위대 전력을 많이 조사했고요. 원래 영상은 3.1절이다 보니까 한국 해군의 장비를 소개하고 일본 해군의 장비를 소개한 다음 아직 전력 차이는 꽤 나지만 미래에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3.1절이랑 좀 핀트가 안 맞기도 하고, 너무 다른 해군 얘기하는 건 TMI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다른 해군 얘기는 그냥 빼고 그냥 전력 차이가 많이 나지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 그냥 한국 해군의 전력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풀어내지 못한 내용은 그냥 뒤풀이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해서 오늘 영상은 이전 영상의 뒤풀이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전 영상 스크립트 쓴 거는 댓글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잠수함 전력이나 해군 항공대까지 어우르는 긴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잠수함 연력까지 포함하면 안 그래도 처량한 한국 해군이 더 처량해집니다. 일단 중국 해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국이고요. 일본은 3,000톤급 이상의 소력급 잠수함을 이미 11척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3,000톤급 잠수함 이제 막 건조를 했는데 얘네들은 전력화를 하고 11척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댓글에서 타국에 비해 해상 전력이 많이 열세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잠수함까지 포함하면 댓글창이 사실상 초상집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뺀 겁니다. 근데 다만 수상함 전력에서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함대 총톤수를 검색을 해보면 여기 국가 해군 총 배수량을 보면 리스트가 쫙 나와 있어요. 한국이 36만 6천 톤이고 일본 70만 톤으로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그럼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해자대 전투함이 노령화가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일단 전력화 시점으로 따져보면 무라사메급 호위함이 있는데 9척이 건조됐는데 93년부터 취역을 했어요. 콩고급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취역 기준으로 보면 93년부터 취역을 했고요. 아부쿠마급 같은 경우에는 89년부터 취역을 했습니다. 아사기리급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무려 취역일이 88년이죠. 지금 이게 퇴역한 구축함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해자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축함들이고요. 88년이면 서울 올림픽 할 때 전력화된 군함인데 아직까지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울산급 호위함이 84년에 취역을 했는데 현재 해자대 수상 전투함의 노후화는 꽤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배라는 물건은 선령이 오래될수록 유지 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폭증하는 특징이 있어요. 현재 해자대 전력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울산급 호위함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한국 해군이 질적으로도 우위이지 않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일단 먼저 무라사메급부터 보면은 멜코 OPS-24 대공 레이더라고 있죠. 일본 해자대에서 최초로 장비한 A사 레이더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가 아니라 얘가 이제 선회를 해가지고 목표물을 찾는 거예요. 이게 앞서 말했듯이 96년에 취역한 구축함이에요. 96년에 취역한 구축함부터 일본은 위상배열 레이더를 대공 레이더로 사용해왔어요. 아사기리급도 마찬가지예요. OPS-24 대공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콩고급은 말할 것도 없죠. 콩고급은 이지스함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유일하게 아부쿠마급만 A사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는데, A사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폐사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위상배열 레이더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라사메급 호위함부터 아사기리급 호위함까지 전부 자국의 위상배열 레이더를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오면서 SPS-540K 같은 3차원 A사 레이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SPS-550K 3차원 대공 레이더, 그리고 한화 디펜스에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이거 A사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들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이거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울산급 배치 3가 이번 달 말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 호위함이 한국 최초로 고정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사용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이런 해군 장비들, 특히 레이더 같은 장비들을 자국산을 만들고 개량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80년대부터 이걸 한 거예요. 기술력의 차이는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80년대부터 축적된 노하우는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아키즈키급 구축함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게 고정형 위상배열 레이더입니다. 360도 커버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일본판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그런 배예요. 이게 현재 이지스 시스템 탑재한 군함이고요. 이 아키즈키급이 이지스함과 함께 다니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사진이 되게 많아요. 그도 그럴 게 얘 자체가 이지스함을 호위하기 위해서 태어난 군함입니다. 이 아키즈키급을 한 번 더 개량한 게 아사히급이에요. 이 아사히급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취역하고 있는 군함입니다. 이 OPI-1이라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년대부터 계속 기술을 축적하고 데이터를 축적한 결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 10년 내에 한국 해군이 해자대 장비들을 질적으로 뛰어넘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국내 방산기업들의 기술력 등을 보면 비슷해질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뛰어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전투함의 질적 격차는 줄었다고 해도 군수 지원함 세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전투 지속 능력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잠 초계기 등의 대잠 전력이 부족한 문제도 있어요. 해자대 전력 찾아보면서 느낀 거거든요. 이게 해상자위대 홍보 영상이에요. 이거 좀 보면은 처음부터 헬기가 등장합니다. SH-60 그 대잠 헬기거든요. 예. 처음부터 대잠 헬기가 등장하고요. 뭐 이렇게 대잠 헬기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여줘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느낀 점이 뭐냐면 또 헬기가 등장하네?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느낀 건 뭐냐면 얘네들이 진짜 대잠 변태구나. 아무래도 해자대 자체가 소련의 잠수함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다 보니까 정말 대잠 전력하고 소해함 전력 쪽이 진짜 변태예요. 대공 전력도 굉장히 변태입니다. 뭐 이외에 해군의 인사관리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군 관계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궁금하다고 하면은 아싸 참수리 이 채널이 있거든요. 이분의 의견을 참고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를 돌려서 중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질적으로는 얼마나 성숙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함대 총톤수 자체가 한국과는 급이 달라요. 보면은 일본하고 한국을 합쳐도 중국의 절반 정도 돼요. 중국 해군이 질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한국 혼자 중국 함대를 상대하기에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물론 중국 해군도 뻥스펙이 있기는 한데 구소련 장비들처럼 어이가 없을 정도로 질적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얘네들은 자타공인 G2거든요. 그리고 중국 해군의 성장세 자체가 굉장히 무서워요. 뭐 아무런 얘기만은 했는데 그렇다고 한국 해군이 아예 답이 없냐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해요. 구글어스로 한반도 주변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대충 NNL 되겠죠. 근데 모두 알다시피 북한은 뭐 해군이라고 해야 될 정도인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해군이 질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북한 해군을 막는 게 각 함대들이죠. 특히 1함대하고 2함대. 1함대하고 2함대한테 울산급 배치 4까지만 이제 전력화를 다 하면은 북한 해군에 대한 위협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서해하고 동해 쪽은 어느 정도 남하를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해군 입장에서는 이제 아래쪽, 제주도 아래쪽 이쪽 부분을 신경 쓰기만 하면 돼요. 일본 자위대랑 비교하면 커버할 수 있는 해역 자체가 다르죠. 우리는 이쪽에 집중하면 되는데 얘들은 여기를 포함해서 이쪽도 다 초계를 해야 됩니다. 이 넓은 지역을 전부 다 호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자대가 규모가 큰 것도 있어요. 여기 7광구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죠. 대만이랑도 가깝고 센카쿠 열도와도 굉장히 가깝고 중국도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확보가 필요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이쪽으로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뭐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이
미래의 충돌은 필연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지역이 바다의 스탈린그라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여튼 이 7광구 이쪽 지역을 대한민국 혼자 지키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현재 전력으로는. 그러면 일본이랑 뭐 미국이랑 어느 정도 공조를 해야 되는데, 뭐 아시죠? 일본이랑은 여러 이슈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고요. 뭐 그렇긴 한데 안보상 이 지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는 점점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흐름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다고도 생각은 해요. 물론 이건 제 사견입니다. 미래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제가 생각한 게 전부 틀릴 수도 있고요. 뭐 여튼 영상에 담아내지 못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